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부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6. 부부 사랑.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6번째 강의로 부부 사랑입니다. 한 회사에 대단한 공처가 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역들이 모였을 때 공처가인 사람은 왼편에 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른편에 서도록 했는데요. 모든 임원들이 머리를 그저기면서 왼편으로 갔죠. 그런데 누가 봐도 공처가일 법한 친구가 오른편에 혼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사연을 물었죠.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절대로 사람 많은 쪽 편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 한 여자가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재혼할 것을 고안했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시끄럽게 잔소리하는 앵무새가 있고 끼니마다 돌봐야 하는 다람쥐가 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밤에만 들어오는 고양이가 있는데 남편이 왜 필요하나? 우리는 참으로 부부 사랑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에 떨면서 살든지 무용지물이 되든지 동상이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부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부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처음 사랑에 빠질 때 마법에 걸립니다. 사랑의 묘약에 취하고 사랑에 눈이 멀고 사랑의 열병으로 불타오르죠. 열정과 호기심, 유대감과 친밀감이 넘치고요. 상대의 다른 점에 커다란 매력을 느끼고 같은 점에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 신혼의 단꿈은 아무리 길어도 3년이면 막을 내립니다.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3년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남녀 간의 대단한 매력을 유지하게 하는 페로몬의 약발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적 매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정과 호기심은 사라지고 유대감과 친밀감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다른 점에 실증이 나고 같은 점에 짜증이 납니다. 서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소리가 연발 터집니다. 원인을 찾아보려 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죠. 부부간에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틀리고요.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른 동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부 상담가인 존 그레이 박사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별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부가 서로 엉망진창이 되어 헤어질 지경에 갔을 때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 하나만 깨달아도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 상황이 변하고 사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부부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해해야 하죠. 부부 사랑에는 서로 간의 대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어가 통하고 미국에 가면 영어가 통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대화가 있고 직장에서 하는 대화가 있듯이 부부간에 익혀야 할 대화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근본적으로 다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차이, 둘째는 심리학적 차이, 셋째는 사회학적 차이입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의 열병과 신혼의 단꿈에 빠진 상태에서 주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쾌감 호르몬에 해당하고 세로토닌은 웰빙 호르몬에 해당합니다. 도파민은 열정과 호기심을 일으키고 세로토닌은 낙천성과 긍정적인 정서를 줍니다. 도파민은 성취감을 부추기고 세로토닌은 자신감을 주죠.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둘 다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남녀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남자는 도파민이 올라갈 때 더 행복감을 느끼고요. 여자는 세로토닌이 올라갈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흥분 호르몬입니다. 동기부여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호르몬입니다. 남자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흥분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활력이 살아나고요. 남자들은 성취감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스타벅스는 도파민을 올려주는 장소입니다. 술과 담배, 도박과 섹스도 도파민을 올려주죠. 남자들은 도파민이 떨어지면 흥미를 잃습니다. 의욕과 동기가 떨어지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세로토닌은 안정 호르몬입니다. 수다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여자들이 좋아하는 호르몬입니다. 여자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매우 즐거워하죠.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쇼핑센터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장소이죠. 수다와 칭찬, 선물과 쇼핑은 세로토닌을 올려줍니다. 여자들은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여자들은 혼자 있을 때,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줄 때, 남자가 자신을 이해 안 할 때 세로토닌이 바닥을 칩니다. 세로토닌이 고갈되면 심각한 우울증에 떨어집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것이죠.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온다. 2. 절대 바람을 안 핀다. 3. 일찍 퇴근한다. 4. 하루에 30분씩 수다를 떤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코티졸이 올라가죠. 코티졸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티졸은 에너지 대사와 신진 대사를 증가시킵니다. 혈압과 맥박을 올리고 혈당을 올려 닥쳐올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죠. 현대인은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자주 코티졸의 희생양이 됩니다. 코티졸은 모든 긴장, 짜증, 조급증의 원인이고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모든 만성병의 주범입니다. 남자들은 섹스를 원하면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성욕이 증가하죠. 에너지와 활력이 생기고요. 도파민도 같이 상승해서 성취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은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낮춥니다. 남자들은 섹스를 하게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아지죠. 섹스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겁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테스토스테론이 하강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성욕이 감소하는데요. 섹스를 피하게 되고 다시 스트레스가 쌓여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남자들에게 멋진 섹스는 최상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도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활력이 생기고 도파민의 상승으로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떨어지지 않죠. 테스토스테론은 스트레스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도 않죠. 여자들에게는 성취감이 별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모유 촉진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유대감과 친밀감에 기여하는 호르몬이죠. 여자들에게는 신뢰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여자가 섹스에서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 최고로 올라갑니다. 여자들은 옥시토신이 올라갈 때 코티졸이 떨어집니다. 코티졸이 떨어지면 비로소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대단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오르가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옥시토신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1. 옥시토신은 남자가 여자를 꼭 안아줄 때 올라간다. 2. 남자가 여자를 예쁘다고 칭찬할 때 올라간다. 3. 여자들이 수다를 떨 때 올라간다. 4. 클리토리스를 자극할 때 올라간다. 클리토리스에는 무려 7만 5천 개의 신경다발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남자와 여자는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외향적이며 합리적이고 여자들은 내향적이며 비합리적입니다. 남자들은 모든 일을 분석적으로 보고 여자들은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입니다. 남자는 통상 좌뇌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통상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고요. 이러한 심리학적인 차이는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몇 가지 자주 벌어지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자들은 사랑한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처음 프로포즈를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되면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생각은 이렇죠. 통상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명함을 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저런 사람이다. 다음에는 그 사람을 만날 때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죠. 이 원칙이 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전달했으면 됐지 몇 번씩이나 말해야 되나? 뭔가 가볍고 푼수 같고 신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여자들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도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하고요. 보통 남편들이 출장을 갈 때 아내는 반드시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전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들은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보고하는 느낌이 들고요. 감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 아내가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하면 완전히 간섭받는 느낌이 들죠. 이제 어른인데 이 나이에 내가 왜 애 취급을 받아야 하나?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귀신처럼 거짓말을 잡아냅니다. 아내는 마인드 리딩 전문가입니다. 이제 아주 큰일로 확대됩니다. 결국 체념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둘째, 여자들은 늘 간접 화법과 반대 화법을 사용합니다. 간접 화법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마르지 않아? 남편이 무심결에 대답합니다. 나 괜찮아. 그리고 휴게소를 휙 지나쳐버립니다. 그날 하루는 엉망진창이 되죠. 아내의 말은 반드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합니다. 반대 화법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닌데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것은 할 얘기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화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무심결에 대답합니다. 나 바쁜데 별일 아니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험악해지죠.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자들은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남자보다 무려 8배나 더 잘 활성화됩니다. 변연계가 과활성화되면 우울과 부정적인 정서가 발동합니다. 여기에 편도체까지 과활성화되면 분노가 폭발합니다. 여자들은 일단 화가 나면 변연계에 남자보다 8배 이상의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아내가 별일 아니라고 하면 대단한 별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별일 아니라고 하면 정말 별일 아닙니다.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별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별일 아니야. 별일 있으면 얘기해봐. 별일 아니래도. 이쯤 되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험악해져요. 컵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자가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때 남자는 절대 해답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편들은 아내와 매일 30분씩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대화가 길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들어주기만 하면 되죠.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다. 셋째, 여자들은 남자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부엌에서 바삐 일하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아내가 작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게. 남편은 고지고대로 알아듣습니다. 질문을 통해 충분히 할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도파민을 충족합니다. 잠시 후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험악해지죠. 그날 저녁을 얻어먹기는 글렀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몰라? 여자들은 남자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알아서 다 해주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자들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떠맡기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언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곤혹스럽기만 하죠. 넷째, 여자들은 생각보다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여자들은 좌뇌와 우뇌의 전환이 매우 유연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두 뇌의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하죠. 생각하면서 느끼고 계획을 세우면서 말합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면서 거실에 TV 드라마를 보고요. 동시에 애가 공부하는지 노는지를 관찰하면서 남편이 누구와 전화통화를 하는지 감시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전화 내용에 대해 훈수를 둡니다. 모든 여자들은 복수 전문가입니다. 모든 여자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전환이 매우 느리죠. 보통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쪽은 비활성화됩니다. 생각과 느낌 중 하나밖에 못합니다. 다 생각한 후에 비로소 느끼고 다 계획한 후에 비로소 말합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자주 감정을 느끼라고, 감정을 표현하라고 강요합니다. 사랑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행복감을 표현해보라고 하고요. 슬픔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미안함을 표현해보라고 하죠. 남자들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도대체 느낌이 뭔지 감이 잘 안 잡혀요. 겨우 느낌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표현하려는 순간 생각이 들어섭니다. 느낌은 증발해버립니다. 말로 전달할 때 이미 느낌은 사라집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거봐, 전혀 느낌이 없지. 남자들은 생각과 느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남자가 여자와 같이 살아가려면 느끼는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여기 공감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래, 아하 하는 소리만 내면 됩니다. 잠시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반응해야 하죠. 틀리게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아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대화할 때 반드시 아를 연발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섹스할 때 반드시 아를 연발해야 합니다. 둘 다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1.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2. 멀리 가면 꼭 전화를 한다. 3. 매일 30분씩 대화를 한다. 4. 보면 즉시 알아본다. 5. 아를 연발한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와 여자는 사회학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는 성공을 추구하고 여자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남자는 태고부터 정치와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는 태고부터 출세와 명예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는 큰 프로젝트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사소한 일을 좋아합니다. 남자는 영웅담을 좋아하지만 여자는 잡담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회학적인 차이는 남녀 간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남자는 사회를 바꾸려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바꾸려 합니다. 남편들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동물입니다. 남자는 목표가 없으면 금방 우울증에 빠집니다. 목표가 있을 때만 도파민이 분비되죠. 남자들은 도파민이 올라가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결혼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엄청난 도파민을 생성해서 큰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해냅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자신의 목표 관리 목록에서 아내를 지웁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새로운 목표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남편은 사회를 바꾸려 하죠. 아내는 결혼 전과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당황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심지어는 속아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내들은 아예 목표가 없습니다. 전혀 성취 지향적이지 않죠. 여자에게 도파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는 세로토닌이 올라가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자에게 결혼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남자들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합니다. 아내의 가장 즐거운 일은 남편을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바꾸는 겁니다. 남편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남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보채는 아이 다루듯이 합니다. 양말은 뒤집어 벗지 마라. 넥타이는 빨간색을 하고 가라. 토요일은 일찍 들어와라. 돈을 조금만 더 벌어와라.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과 완전히 다른 아내의 태도에 당황합니다. 결혼 전에 이럴 줄은 몰랐는데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입니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에 화도 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올라갑니다. 아예 테스토스테론은 바닥을 칩니다. 도파민도 떨어지죠. 의욕과 동기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마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둘째, 여자들은 지속적인 로맨스를 원합니다. 결혼 전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많은 로맨스가 있습니다. 남자는 항상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아름다운 레스토랑을 예약합니다. 멋진 선물을 준비하죠. 장미꽃을 삽니다. 한 송이, 10송이, 100송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골인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당장 로맨스가 사라집니다. 이벤트를 기획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레스토랑은 너무 비쌉니다. 장미꽃을 사는 것도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로맨스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맨스가 없는 결혼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에 해당합니다. 아내들은 로맨틱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TV 앞에서 코를 풀고 눈물을 줄줄 흘리죠. 드라마에 빠지면 아이와 남편 챙겨주기는 물 건너갑니다. 여자들은 지속적인 로맨스를 원합니다. 아내들에게 돈은 10%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로맨스가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죠. 아내들은 외출할 때 화장하느라 항상 늦장을 부립니다. 예쁜 얼굴을 남편이 확인해 주길 바라죠. 아내들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남편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미장원에 가기 전에 꼭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 이번 화요일 미장원에 간다. 남편들이 머리 자르러 갈 때 미리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원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 그랬듯이 남편이 자신의 작은 변화를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과 똑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1. 자주 로맨틱한 사랑을 한다. 2. 가끔 사랑의 편지를 쓴다. 3. 아내의 잔소리를 잘 들어준다. 4. 아내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5. 사소한 집안일을 도와준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60세가 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70세가 되면 학력의 구별이 없어진다. 나이 80세가 되면 건강과 질병의 차이가 없어지고 90세가 되면 삶과 죽음의 차이가 없어진다.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누구나 100세까지 거뜬히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요. 그런데 나이 60세가 되면 치솟던 도파민도 떨어지고 왕성하던 테스토스테론도 감소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무려 40년이나 기다리고 있죠. 아무리 험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영원한 애인이면서 친구입니다. 부부는 유일한 사업 파트너이면서 보호자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 관계, 부부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더욱 실감나고요. 진정한 유대감과 친밀감이 요구됩니다. 이제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웰빙 호르몬입니다. 부부 사랑은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요.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Difference is beautiful. 사랑의 힘은 무한합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결핍된 사랑을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려는 전적인 헌신이죠.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정신 건강의 척도는 다른 사람과 지속적이고 친밀하며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딸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창 쇼온 코비의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에 몰두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빠, 성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이래. 너무나도 멋진 말이었습니다. 가슴에 깊이 와닿았죠. 여러분, 성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성공보다 더 아름다운 유혹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밤,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 아침, 사랑이란 유혹에 자신을 힘껏 던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첫사랑의 추억을 다시 되새겨보지 않으시렵니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늘 대하던 아내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늘 대하던 남편을 낯선 사람처럼
오늘 새로운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시렵니까?